계속 긁고 그러니까 또 얼굴에 계속 나오고. 병원도 여러 번 바꿔봤거든요. 근데 잘 안 낫더라고요. 이게 약을 먹으면 괜찮다가 또 약을 끊으면 또 더 지고. 엄청 가려워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1시간 정도, 심할 때는 1시간 잠을 많이 잤었거든요. 이마까지 막 그렇게 달아오르고 화끈거려서 못 살겠더라고요. 화끈거리고 막 몸도 퉁퉁 붓고. 약간 과도한 스트레스와 음주, 잘못된 식습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겨나는 현대인의 피부 질환.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정도로 흔하지만 정작 발생 초기에 원인을 제대로 알고 치료하는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만성 질환으로 진행되거나 피부 변성까지 나타나게 되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피부 질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면역력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전신적인 질환으로 접근해야 조금 더 빨리 피부 고민을 해결하고 몸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한의사 탁미징 원장과 함께 만성 피부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로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 아토피 피부염. 어릴 적부터 시작된 반현승 씨의 피부 질환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드름이랑 일단 아토피 때문에 찾아오게 됐고, 일단 아토피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계속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몇 번 해도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한의원도 찾아보게 되고, 한의원 와서 좀 괜찮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뭐 운동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긁고 그러니까 또 얼굴에 계속 나오고 좀 힘들기도 하고. 저는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를 진행합니다. 인체에서 나오는 극미량의 적외선을 측정해 열이 쏠린 위치와 혈액순환 장애가 생긴 부위를 파악할 수 있죠. 세안을 한 후에는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3D 다중 안면 진단기를 통해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는 진피 속 혈관 분포와 색소, 피지 양 등을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물에 있는 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빼주려다가 벌에 쏘여서 또 손가락이 부어올라서 병원 안 가고 있다가 그 뒤로부터 이제 두드러기 위주로 이제 좀 부풀어 오르고 이제 아토피도 좀 더 심해지고 이런 식으로 돼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반현승 씨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벌에 쏘인 후로 더 심해졌지만 열을 조절하는 치료보다는 약물로 문제들을 억눌러 왔는데요. 대학생이 된 후로는 공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지금 화이트헤드가 지금 잔뜩 있는데 이건 그냥 압출하면 되는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염증기도 있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쪽이 조금 더 심하네. 군 복무 중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목과 얼굴에 유분이 많은 크림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피지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좁쌀 여드름이 생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토피를 이제 앓으시고 이제 스테로이드 약이나 연고제도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 피부 변성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특유의 아토피 특유의 태산화 변화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게 이제 좀 심한 데가 목 뒤쪽이라든지 얼굴 쪽이긴 한데 이제 보통 사춘기 질환하면서 조금 피지 양이 많아집니다. 원래 이제 아토피 자체가 피지가 좀 부족한 피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춘기가 된 피지 분비량이 좀 많아질 텐데 이게 건조하다고 너무 유분기가 많은 화장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피지 배출이 억제가 되면서 도돌도돌하게 박히는 이제 좁쌀 여드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군대에서 크림을 좀 많이 사용을 하셨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혼재돼 있어요. 좁쌀 여드름도 있고 아토피도 이제 목 뒤랑 얼굴 쪽도 있으시고. 피부 상태를 파악했으니 치료 방향을 결정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해야 오랜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체열 검사한 건데
붉은색일수록 온도가 높다는 거고 까만색일수록 온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시면 위쪽으로 그죠? 얼굴하고 요 목 안 좋으신데 이쪽으로는 좀 열이 많고 손발 쪽으로는 조금 순환한 데서 좀 찬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차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열이 한쪽으로만 편중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는 치료는 이제 이 체열을 조절하는 치료와 그리고 아토피는 거의 대부분 이제 면역과 관계가 돼요. 이제 피부 면역 조절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사실 벌 자체가 굉장히 열독이잖아요. 그것도 벌침이. 그래서 이제 몸이 열이 확 가해지면서 이제 아토피도 심해졌지만 이렇게 열 때문에 두드러기나 이것도 피부 묘기증도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그죠? 그까지 같이 심해지신 거라서 일단 이제 요거를 조절하는 쪽으로 치료를 들어갈 거예요. 비강 사열 치료부터 시행합니다. 반현승 씨는 어릴 적부터 코로 숨을 잘 쉬지 못했는데요. 비강 호흡은 얼굴과 머리의 열을 조절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경 신호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코로 숨을 쉬지 않으면 열을 식히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에 이제 비강을 통해서 침과 약침으로 숨기를 터주는 치료입니다. 그거를 함으로써 이제 비강과 부비동으로 바람이 잘 통하게 되면 눈하고의 열하고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 뒤쪽에 시상하부와 내하 수체의 그 체온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도 영향을 주게 돼서 그렇게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열을 통해 피부에 염증과 독소를 배출해 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부가 하얘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을 많이 하신 피부는 보면 이제 긁었을 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긁으면 피부가 더 빨개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연고 사용을 많이 하신 피부는 긁었을 때 오히려 하얘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역할 자체가 이제 혈관을 축소시키고 이 부위에 이제 염증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부 면역이 저하되어서 기혈의 흐름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게 되면 오히려 더 하얗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영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이걸 했을 때 아까 오히려 피부 색깔 톤이 더 하얘지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치료를 하게 되면 점차 개선되면서 그런 부분도 다 좋아지게 됩니다. 태선화 증상이 있는 목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도포하고 냉동 전기 영동요법을 진행합니다. 얼굴 쪽으로 열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 피부 표피층에 있는 각질이 들뜨는데요. 의료용 콜라겐을 피부에 침투시켜 진정 및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피지와 각질이 많이 쌓여 생긴 화이트헤드는 장기간 방치하면 블랙헤드로 진행되고 염증성 여드름으로도 발전할 수 있어 피부 자극과 손상을 최소화해 압출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과항진된 신경계와 호르몬 체계는 침 치료로 안정시킵니다. 침 치료는 진통작용, 염증 억제작용, 자율신경계 조절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손상된 조직의 자연 치유 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기혈순환과 면역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태양광과 거의 동일한 빛의 파장을 배출하는 카본 아크 치료도 진행합니다. 카본아크 치료라고 해서 탄소 막대기를 높은 온도에서 태워서 그 빛을 쬐는 치료입니다. 이거 피부 재생하는 효과가 좋아서 특히 예전에 원폭 피해자들한테도 이제 이 치료를 했던 치료입니다. 혀 밑에 정맥에 사혈을 해서 요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는 열하고압을 좀 빠른 속도로 내려주는 치료를 할 거거든요. 세게 꽉 주세요. 금진호객 사열요법도 시행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심장에 화가 차거나 몸에 열이 많으면 혀 밑에 위치한 정맥의 색이 진하고 혈관이 튀어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맥혈을 사열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어혈이 빠지는데요. 머리로 올라가는 열과 압력을 빠르게 내려주기 때문에 시술이 끝난 직후부터 머리가 맑아지거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좀 맑아졌고 승모근 쪽이 지금 운동해서 좀 뭉쳐 있었는데 좀 많이 풀어진 느낌이에요. 괜찮으세요? 네, 많이 괜찮아졌어요. 오인숙 씨의 피부 질환은 4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얼굴부터 손발까지 증상이 넓게 퍼졌죠. 처음에 이래 소문에
이렇게 계속 이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질환인데 병원에서는 그냥 특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알레르기성 만성 피부 질환이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낫는다. 그냥 그 말만 하시고 그냥 약을 계속 좀 먹어야 된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치료를 받으면서 얼굴과 두피에 생긴 문제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손과 발에는 증상이 지속됐습니다.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이 안에 수포가 쌓이면서 피부가 벗겨지는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약을 먹으면 괜찮고 약을 끊으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슬 가렵기 시작하거든요. 슬 가렵다가 이제 그럼 다시 병원을 또 찾게 되죠. 그래도 약을 먹으면 껍질이 벗겨지면서도 가라앉거든요. 그 약 먹을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약을 끊으면 다시 또 이렇게 발병이 되고. 오래전부터 쌓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손발의 증상이 나빠질 때마다 약을 먹고 연고를 발랐지만 호전되진 않았습니다. 원래 습진 초기에는 염증 반응 때문에 피부가 붉고 가렵고 붓고 진물이 나기도 하는데 스테로이드 같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은 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혈액의 유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에 염증 반응은 안 보이지만 피부 가려움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계속 긁다 보면 피부가 코끼리처럼 거칠고 두꺼워지게 되는 태서나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5월에 한의원을 찾아 습진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하고 건조해 각질이 많이 탈락되고 있었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손발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몸과 피부의 면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약 처방을 하고 또 피부가 많이 가려웠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피부를 재생하기 위해서 배독 청열 치료와 카본 강선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치료 시작하시고 계속 사용하던 스테로이드를 끊으셨는데 초반에 한 5일 정도는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반응이 나타났지만 치료하고 한 달 만에 가려움은 80% 이상 좋아지고 치료 2달 후부터는 손바닥 피부는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이 되었고 발도 가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도중에 덥고 습한 장마철에 오래된 침대에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허리와 목, 다리 뒷부분에 곰팡이균에 감염된 피부염이 새로 생겨서 이후에 2달 정도 치료를 더 진행하셨고 지금은 다 회복되신 상태입니다. 남은 치료를 이어갑니다. 아직 발바닥에는 각질이 일어난 상태지만 생활에 지장은 없습니다. 발은 지금 거의 간지럽진 않으시죠? 네. 지금 거의 한 85, 90 정도 나왔는데 이 각질만 안 떨어지게끔 조심해 주시면 돼요. 이게 붙어 있어야 이제 피부를 보호해 줄 거거든요. 이걸 혹시라도 막 벗기게 되면 피부 장벽이 얇아지면서 혹시라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벗기지 마세요. 4명 중 1명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습진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 외에도 외부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우인숙 씨는 오래전부터 면역력이 떨어진 데다 직업 특성상 돈을 자주 만지면서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돼 조금이라도 빠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피부 영향도 있지만 이제 지금 약간 갱년기 상태도 좀 있으시고 위로 화기고 이런 걸 조금 잡아주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밑에 음기를 좀 보완해주고 그런 역할이에요. 의료용 카보나크 광선을 조사해 손상된 피부 세포를 치유하고 활성화합니다. 한의원 치료로 상태가 호전된 덕분에 우인숙 씨의 하루는 한층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기분이 좀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손을 막 내놓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약간 감췄거든요. 근데 손을 내놓는 거라 이제 집안일 할 때도 물론 물을 많이 닿으면 안 좋다 하시는데 예, 조심을 하더라도 이래 손이 이렇게 매끈하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이미 충분히 좋고요. 충분히 좋은데 일단 조심할 부분에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냥 이 상태로만 계속된다면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지다 보면 수면의 질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윤정목 씨가 그런 경우였죠. 처음에 무릎에 뭐가 뿔긋뿔긋하게 뭐가 조금씩 나가지고 이제 피부과에를 갔거든요. 피부과 가니까 뭐 알레르기라고 해가지고 한 3, 4일분 약을 지어 먹고 근데 또 먹고 나면 또 다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또 다른 병원이 또 잘한다 해서 이제 다른 병원 가가지고 또 이제 며칠분 먹었는데 또 먹을 때 뿐이고 발진이라고 해야 되나? 좀 뿔긋 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이런 팔꿈치 그러더만 이제 점점 막 다리 이런 데로 번지는 거예요. 엄청 가려워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1시간 정도 심할 때는 1시간 잠에 많이 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긁으면은 긁는 순간은 시원하니까 막 빡빡 긁어요. 2년 전 무릎과 팔꿈치 바깥쪽으로 넓게 퍼진 붉은 반점들. 원인은 면역력에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당시에 피부 질환은 우리가 보통 아는 인설, 즉 각질이 겹겹이 쌓여 있는 형태의 건선은 아니었습니다. 알러지 피부염이나 두드러기처럼 붉은 구진만 특정한 부위에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을 진찰해 보니까 굉장히 또 피로하고 면역력이 너무 저하되어 있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여쭤봤더니 환자분께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몇 달 전에 굉장히 몸이 피로하고 전신이 아리는 증상이 있었고 평소에도 가공식품이나 술을 좀 즐겨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진이 생긴 부위가 팔꿈치하고 무릎 바깥쪽이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생긴 건선으로 진단하고 치료했습니다. 건선 같은 난치성 질환도 초기에 원인을 파악해 제거하고 면역력을 올리는 치료를 진행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일찍 한의원을 찾은 덕분에 치료 2주차부터 가려움증이 많이 줄고 한 달 뒤에는 상열감이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피부에 올라오는 염증도 점점 사라졌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피부 질환 가지신 분들이 빨리 한의원에 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진짜 일찍 오셨거든요. 한 2주 발병하고 2주 만에 오셨잖아요. 피부과 약 써보고 안 되고 내과 약 써보고 안 돼가지고 이제 바로 오셔놓으니까 치료가 엄청 빨리 끝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래 피부 질환 앓으면 약간 자국도 좀 남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제 깨끗하게 나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일찍 잘 오신 거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이제 한 번씩 뭐 또 안 좋은 거 먹거나 좀 신경 쓰거나 해서 안 좋을 때 또 한 번씩 또 빨리 오셔야 또 금방 해결하고 가시잖아요. 그 진짜 잘 하고 계신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조절, 그 다음에 과로 안 하고, 그리고 일찍 가나 11시 안 넘기고 자고, 먹는 거 이제 체질식 하시고, 그거는 계속 그렇게 조절하시면 얼마든지 이제 컨디션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몸에 과도하게 쌓인 열독을 다스리고 면역력을 올려준 결과 이제는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피부가 막 이제 막 그렇게 심하고 그럴 때는 좀 우울증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제가 이래 막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막 그런 사람들이 엄청 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저도 이러면 어떠나 싶어갖고 어쩌나 싶어가지고 막 우울했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갖고 이제 치료를 하고 나니까 너무 한마디로 말해 기분이 좋고 좀 날아갈 것 같고 그렇죠. 삶의 질이 그때는 완전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기분이 좋고 좀 날아갈 것 같고. 초기에 피부 발진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해서 이를 해결하게 되면 환자분처럼 한두 달 만에 빨리 호전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미 건선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하더라도 피부 면역이 저하되어서 상처 회복이 안 되는 여러 문제들을 파악하고
개선해주게 되면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치료 기간은 환자분의 몸과 피부 상태 그리고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의 사용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4개월에서 길게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치료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체내의 열을 조절하는 치료부터 시작한 반현승 씨는 꾸준히 한의원을 찾으며 호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과에서 운동을 빼놓을 수 없지만 땀이 나고 열이 오르면 즉각적으로 피부가 반응해 남들처럼 편히 움직여 본 적이 없는데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치료를 받고 관리하다 보면 피부를 의식하지 않는 날이 찾아올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에는 러닝 3km씩 뛰고 저녁에는 나가서 축구장 이렇게 보이듯이 축구 도보애들이랑 같이 하고 뭐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오니까 훈련 같은 거 할 시간에도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좀 불편합니다. 세안을 할 때는 피부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각질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얼굴을 부드럽게 문질러야 합니다. 각질층의 장벽 기능이 저하되면 자극 물질이나 세균 등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끔 하는 보습 관리도 빼놓지 않아야 하죠. 운동하고 나면은 샤워 혹은 세안해서 이 앰플을 꼭 발라요. 이 앰플은 한의원에서 주신 건데 보습이 잘 된다 해서 꼭 바르고 있습니다. 체질과 피부 상태에 맞는 약재로 조제한 한약은 면역력을 올려줌으로써 염증 증상을 빠르게 개선하고 기타 장부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밥 먹기 전에 꼭 3번씩 하루에 3번씩은 꼭 먹으라 해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들은 피부 질환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본적으로 배달 음식은 멀리하고 과식과 야식도 피하는 것이 좋죠. 영양분이 풍부한 건강식으로 식탁을 채우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무너진 면역 기능을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드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빼가지고 이제 여드름 치료는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이제 아토피 치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보다 많이 여드름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여드름 화이트 헤드는 다 뺐다 해가지고 지금 괜찮아졌어요. 어릴 적부터 피부 질환으로 고생한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엄마 김교영 씨는 조력자로서 힘을 모읍니다. 초2쯤 됐을 때 뭐 갑자기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이렇게 기나 이런 접히는 부분에 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그냥 저도 약간의 그거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참 뛰어놀 나이에 이렇게 한 번씩 심하게 놀다 보면은 발진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은 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지만이 그게 자기 피부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자기도 놀고 싶은데 못 노는 그런 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뭐 지금도 한참 뛰어놀 나이인데 지금도 뭐 땀을 흘리고 싶어도 못 흘리니까 그게 또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반현승 씨에게 생긴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동안 치료한 게 25일이네요. 아직 한 달은 좀 안 됐네, 그죠? 그동안 가렵고 한 건 좀 어땠어요? 그나마 좀 덜했어요. 운동할 때 좀 많이 가려웠는데 네. 좀 덜하고. 원래 본인이 열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열이 위쪽으로 특히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아직까지 조금 얼굴 쪽이 좀 남아있긴 해도 처음보다는 좀 훨씬 덜하긴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다리도 보면 이렇게 그때는 위로만 열이 떠있다 보니까 다리 쪽은 찼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골고루 조금 맞아요. 치료 전에 찍은 사진과 비교해보면 붉은 자국이 줄어들고 좁쌀 여드름이 사라져 피부결이 한층 매끈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손상된 피부가 무탈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부도 많이 지금 표피도 재생이 많이 됐거든요.
지금 치료 진행은 굉장히 괜찮아. 아직까지 한 달 안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치료 진행이 한 40에서 50 정도 진행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되고 있어요. 물론 본인이 이제 관리도 잘해주고 먹는 것도 조절 잘하고. 피부에 열이 오르고 땀이 날 때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아토피 피부염. 이러한 면역계 질환은 내부에서 원인을 찾아야 이전과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스테로이드 약과 연고제 사용을 하셨던 아토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려워서 긁었을 때 피부가 빨개지는 것이 아니고 하얗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영성님도 이제 처음에 목 뒤 아토피 치료를 했었을 때 사회를 했을 때 출혈이 거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피부도 많이 두꺼워져 있고 기혈순환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었는데 한 달은 좀 안 됐지만 지금 이제 치료가 많이 되면서 피부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되다 보니까 치료를 했을 때 이제 제대로 정상인처럼 출혈량도 적당하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긁어도 하얗게 되진 않을 겁니다. 손상된 피부를 재생하는 치료를 이어갑니다.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치료 효과를 뚜렷하게 본 만큼 앞으로의 변화도 기대가 됩니다. 오토 MTS인데 일반 MTS보다는 조금 더 니들의 굵기도 굵고 깊이도 좀 더 깊게 들어가게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색소 침삭도 있지만 피부결이 대체로 매끄럽지 못하고 약간 울퉁불퉁한 요철이 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야 그만큼 이제 진피층 아래층까지 자극을 주어져서 피부 재생이 훨씬 더 원활해지게 됩니다.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 화이트 헤드나 여드름 같은 게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화이트 헤드랑 여드름은 좀 남아있지만 많이 나아졌습니다. 일단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단 관리 같은 거 잘하고 치료받는 과정도 잘 받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운동 같은 것도 땀 마음대로 흘리면서 하고 싶습니다. 작년 3월 안순자 씨는 모세혈관 확장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게 원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급식 종사자의 일을 했어요. 18년 동안. 근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계속 이게 집중적으로 여기 음식을 하다 보니까 뜨거운 열기에서 계속 얼굴을 이제 이렇게 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나오는데 여기가 막 벌겋게 달아오르고 막 피부가 완전히 퉁퉁 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피부과로 바로 갔죠. 피부과도 다니다가 피부과 가니까는 특별하게 특별하게 약은 그냥 처방전만 주고 약만 주는데 그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 환자분은 내원 당시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얼굴에 혈관이 찌릿하고 따갑고 아파서 잠들기도 힘들었고 잠시 잠에 들었다가도 피부가 가려워서 몇 번을 깨고 또 심한 경우에는 수포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가슴이 또 갑갑하고 두근거림도 있었고 피부과 약을 오래 복용하시다 보니까 속도 쓰리고 또 소화불량에 우울증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체열을 조절하는 치료를 받지 않은 탓에 얼굴이 붓고 피부가 얇아지는 등 여러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우선 환자분의 얼굴과 상체로 과하게 쏠린 열을 조절하기 위해서 체질 개선 한약을 처방하고 혀 밑에 금지노객 사유요법을 했습니다. 피부 쪽으로는 혈관 확장과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얇아진 피부 장벽을 재생하기 위해서 배독 청일요법을 했고 한 달 정도 지나서 피부 표피층이 회복되고 난 뒤에는 모세혈관 확장증 치료를 위해서 진피재생술을 하고 또 피부 조직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MTS 시술을 했습니다. 치료 1개월 차에 피부 표피층이 어느 정도 회복됐고 3개월 차에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몸도 많이 좋아졌죠. 그때는 이제 모세혈관 이쪽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때 치료하고는 이제 괜찮으시고 이게 오늘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실필질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그때 모세혈관 늘어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깨끗해요. 아니 그때는 심하게 따가웠어요. 그쵸. 꾸준히 복용하던 혈압약과 여성 호르몬제도 끊고 피부가 깨끗해진 상태를 1년 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세혈관 확장증이 발생한 원인이 몸에 체열 조절이 안 되어서 상열의 상태가 지속되어서인지, 스테로이드 연고 남용인지, 세안이나 화장품 문제 등인지를 원인을 잘 살펴서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늘어난 혈관에 직접 침을 놓아가지고 모세혈관을 수축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재발될 확률이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어떤 치료를 한다고 해도 완전 예전의 정상적인 혈관 상태로 100% 돌아가긴 어렵지만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원장님 만나고 난 뒤에 희망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이제 치료하면 괜찮아진다 이런 게 얘기하는. 그래서 차츰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또 그때 당시에 못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이 이렇게 인간관계가 제가 아프고 난 뒤에 끊기더라고요. 제가 일단 못 만나니까. 예. 그리고 또 대인기피증도 심하고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도 이제 거의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임을 어쩌다가 한번 하면 도시락을 싸워갔어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만 양배추부터 쪄가가고 친구들은 이제 다른 음식을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얼굴을 좀 좋아지면 다른 데로 이직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또 며칠 전에 또 자격증도 이수해놓은 상태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자격증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이제 열기가 없는 쪽으로 직업을 이직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지나서 내년 초에는 그쪽으로 이제 이직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황종현 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상열감이 심해 지루성 두피염이 발생했습니다. 얼굴에 열이 좀 많이 오르고 좀 이제 당황하거나 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이제 그리고 두피나 피부 같은데 이제 뾰루지도 많이 나고 얼굴에 이제 뾰루지처럼 이제 계속 올라오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두피 뒤통수에 이제 뾰루지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씻을 때나 아니면 평소에도 이제 좀 많이 불편했고요. 유전적으로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데요. 배달 음식과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난 7월부터 한의원 치료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좀 빨갛고요. 긴장하면 좀 많이 빨개지는데 이제 많이 빨개질 때는 이제 막 가렵기도 하고요. 근데 막 가려워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일을 하는데 당장 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좀 불편했는데 이제는 좀 일을 할 때도 불편함이 없어져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적으로 원래 열이 많게 타고나신 분인데다가 이제 조금 단 음식이라든지 가공식품도 이제 특히 중학교 때부터 좀 많이 드셨다 하셨고, 그리고 열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약도 좀 자주 드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때는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뭐 쓰러진 적도 있다 하시고 하여튼 계속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열이 심할 때는 물론 얼굴도 붉어지지만 요런 쪽에 이제 지루성 두피나 이제 피부염도 한 번씩 올라오고 하셨거든요. 체열을 조절하는 한약을 처방해 상부로 몰린 열을 내려줬습니다. 덕분에 여러 증상이 사라졌는데요. 요새는 잘 때 뭐 이렇게 손발 좀 저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이제 괜찮고 많이 나아졌네요. 한번 볼까요, 뒤에? 요 머리 뒤쪽에. 거의 다 들어갔네요. 조금 여기 하나 있으시고 지금 한 2, 3일 전에 좀 안 좋은 거 드신 것 같은데 혹시 뭐 해산물 좀 먹었어요? 양념이나? 짜장면은 조금 표가 나네요. 얼굴도 처음보다 좀 덜 빨갛네요. 처음 왔을 때는 엄청 빨갰는데. 주변에서도
아, 얘기하던가요? 얼굴 좀 덜 빨갛다고? 잘 때 코로 숨 쉬는 게 원활하지 않아 비강 사열 치료를 통해 숨기를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비강 구석구석으로 바람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한층 맑아지는 걸 느끼고 있죠. 안쪽에 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점막이 많이 부어가지고 그때 지금보다 훨씬 아팠죠. 네. 그때는 이제 침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안에 점막이 많이 부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붓기도 빠지고 이제 비강 통로도 많이 확보는 됐어요. 근데 조금 위쪽이 약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2-3번 정도. 그 밖에도 침과 약침, 사열 치료 등으로 열 조절과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가슴 쪽에 맞은 약침은 심장 위로 올라간 열을 좀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팔다리에 맞은 침들은 조금 하기시켜주는 기운 아래로 좀 내려주는 역할도 하고 간에나 이제 심장 열을 좀 내려주고 피 기운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3개월 차. 어릴 적부터 이어진 증상들은 이제 일을 할 때 불편이 따르지 않을 정도로 조절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이제 여러 번씩 얼굴이 빨개졌다가 가라앉았다가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돼 가는데요.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적고요. 이제 좀 정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빠 황영준 씨는 오랫동안 힘들어하던 아들의 달라진 모습이 무척 반갑습니다. 황영준 씨 역시 어린 시절에 아들과 같은 증상을 겪었기 때문이죠. 치매가 좀 더디게 예. 열이 올라오려니까 얼굴에 뭐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짧은 시간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요번에 이 뭐 한의원에서 저렇게 고생해가지고 좀 좋게 해줬는데 그걸 지가 발판으로 해가지고 체력을 이제 정상으로 복구시켜야 될 건데 그건 아마 지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완전 살살 웃고 그래. 늘 눈에 밟혔던 붉은 피부는 어느새 매끈해졌습니다. 여기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놀린다고 콱콱 눌리고 그랬거든요. 그럼 지 도망가고 그랬는데 많이 지금 거의 정상됐네 진짜. 여드름이 100개나 있어야 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네. 치료를 이어갈수록 몸과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몸 안팎의 변화가 모두 뚜렷하다는 뜻이죠. 조금만 더 가실게요. 뒤에 이제 염증 있었던 거는 그것도 거의 괜찮아요. 괜찮고 한번 볼까요? 깨끗해졌네 이제 피부는. 치료 전후의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상체로 심하게 모여있던 열이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가슴 쪽에. 치료도 치료지만 일상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코로 숨을 쉬면서 숙면을 취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해야 오랫동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치료는 거의 마무리되긴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한 달 정도는 좀 더 치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컨디션 조절만 잘 해주시면 특별하게 재발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일단 열이 안 오르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원인이 뭔지는 몰랐는데 그냥 이제 유전적 요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뭐 먹어야 될 음식, 안 먹어야 될 음식 그런 걸 알아서 앞으로 이제 유지해 나가는데도 그런 거를 지키면서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만족스럽습니다. 피부 질환 중에는 술을 마신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는 주사 피부염이 있습니다. 조은미 씨가 지난 가을에 진단을 받고 치료한 질환이기도 하죠. 며칠 전에 염색을 하고 집에 이틀 전에 염색을 하고는 사우나를 갔다 왔는데 얼굴이 갑자기 스물스물 뭐 기다림처럼 벌거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순간적으로 너무 벌거지니까 나는 갱년기인 줄 알고 바로 뛰내려가서 약국 가서 그 갱년기 약을 샀죠.
먹었는데도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더 붉었더라고. 붉었고. 그럼 너무 노래가 피부과 또 고현에 피부과 갔는데 선생님이 뭐 독 종류 같다 하더라고. 그래 그 병원에서 한 2달 정도 다녔어 고현에. 2달 정도 다니는데 더 붉어지고 완전 색소 침자가 새카매지면서 막 얼굴이 막 엉망되더라고요. 갑자기 얼굴이 막 진짜 그 부산 병원에 갈 때는 가렵고 그래서 막 가렵고 막 따갑고 가렵고 이리 두드리고 있었어. 얼굴 마사지를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모세혈관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갱년기 증상까지 겹쳐 열이 더 많이 몰렸는데요. 한의원에서 원인을 알게 된 후로 잘못된 세안 습관부터 교정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폼으로 막 엄청 2번씩 하고 빡빡 문지르고 했는데 지금은 최대한 부드럽게 미지근물로 최대한 부드럽게 두드리는 것도 많이 바뀌었죠. 피부 표피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 장벽을 재생하는 치료를 받자 붉은기와 염증이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염색약으로 인한 색소 침착도 있었던 만큼 염색약이 두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부를 밝혀주는 치료도 받았는데요. 지난 3월까지 4개월간 집중 치료를 하고 종종 한의원을 찾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오신 지 한 달째네요. 네. 지금 오늘 제 검사 결과 보고 이전에 처음 오셨을 때랑 한번 제가 쭉 한번 봐드릴게요. 처음 오셨을 때는 그때는 전체적으로 열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좀 많이 냉했는데 이제 치료받고 열은 위쪽에 열은 많이 좀 조절이 되신 편이고 얼굴에 이제 혈관 보는 사진 찍은 거 보시면 이게 조금 제가 켜볼게요. 표 많이 나시죠? 이게 처음 오셨을 때 그때는 색소도 많이 있었고 뭐 물론 이제 붉기도 붉었지만 그때 색소 침착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깨끗해졌어요. 사진으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치료를 받기 전에는 피부가 붉고 어둡고 각질이 있었죠. 주사 피부염은 뾰루지가 나는 경우가 있어 여드름으로 오인하기 쉬운데요.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는 부위만 붉어지는 여드름과는 다르게 피부가 넓게 붉어지고 따가운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잘 구분해 치료해야 합니다. 두면부하고 안면부에 그 경락과 경혈을 자극해서 이제 임파순환도 도와주고 세포를 또 활성화시켜서 이제 기혈순환을 좋게 해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에 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혈색도 밝아지게 되고 얼굴에 이제 비대칭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입니다. 피부 진피층을 자극해 피부의 자연 치유 능력을 극대화해 줍니다. 주사 피부염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면역계가 자극되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피부 세포의 변이를 일으키는 면역 질환입니다. 단순히 피부 치료에만 집중하면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죠. 결국 체질을 개선해야 떨어진 면역력도 올리고 더 나아가 즐거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치료 받기 전에는 너무 사우나를 가든지 어떤 언니들 만나도 매일 피부가 어둡다, 칙칙하다 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 좀 우울하고 속이 많이 상했는데 이 치료로 인해서 너무 좀 밝아지니까 기분도 좋고 코로나도 끝나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피부 미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숙 씨는 몇 년 전까지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왜 얼굴이 가렵고 염증이 생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피부 고민으로 한 3년 전부터 계속 얼굴에 빨갛게 여드름처럼 두드러지게 올라왔었거든요. 그걸 어느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더라고요. 증상은 얼굴을 뒤덮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자연스레 줄어들었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음식을 가려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모임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전부 벌게가지고 막 이래가 있으니까 뭐 약간 요 턱 밑에까지만 그래고 몸이나 뭐 온 다른 부위는 전혀 안 그랬어요.
딱 얼굴만 그러니까 예. 환자분은 얼굴 전체와 목에 주사 피부염이 심한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2020년 초에 이마부터 피부가 가렵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 뒤부터 목까지 염증이 퍼져서 피부과에 가서 약하고 연고 처방을 받으셨는데 처음 약 먹고 연고 바를 때는 염증이 가라앉는 듯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안 낫고 오히려 피부가 더 붉어지고 피부 상태도 더 나빠져서 한의원에 내원하셨습니다. 10년쯤 전에 잡지에서 체질 관련 글을 보고 스스로 몸이 찬 체질이라고 생각하셔서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몸에 열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2, 3년 뒤부터는 얼굴에 열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는 증상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해 피부가 더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내원하셨을 때 사진이고 6년 동안 계속 스테로이드 약하고 연고제 계속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염증을 억제시켜놔요. 면역 반응 억제시켜서 염증이 안 나타나도록 쉽게 말하면 눌러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오셨을 때 이랬는데 치료하면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끊고 난 다음에 억제돼 있던 이제 면역 반응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제 염증 반응도 더 심해지게 되거든요. 치료를 시작한 지 2달 정도가 지나자 염증이 거의 다 가라앉고 피부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넉 달 후에는 정상에 가깝게 회복됐죠. 얼굴과 몸의 상체로 쏠린 열을 내려주고 피부 면역을 회복시키는 한약 처방을 했고 또 피부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손상된 피부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서 배독 청열요법을 하면서 MTS 치료도 진행을 했고 늘어난 모세혈관을 수축하기 위해서 진피세생술을 했습니다. 치료 시작하고 2달 뒤부터는 염증은 거의 다 가라앉았고 피부결도 좋아지기 시작했고 한 치료하고 넉 달째부터는 피부 결하고 톤이 정상 피부에 가깝게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 왔을 때 이게 혈관을 딱 집중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염증도 있었지만 이게 보면 실핏줄 같이 막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혈관 확장이 심했었는데 지금 다 좋아졌어요. 이게 딱 확대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모세혈관 다 늘어나 있던 게 다 없어졌어요. 완전 깨끗해요 지금 피부. 굉장히 잘 되셨고 이제 요거를 유지하는 거는 일단 스트레스 가능하면 받지 마시고 무리하는 일 좀 피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잠은 11시 넘기지 말고 조금 일찍 주무셔야 호르몬 분비도 원활하고 그리고 또 먹는 거 이제 원래 체질이 조금 열이 잘 올라오는 체질이기 때문에 열 유발한 음식 가능하면 삼가시고 정은숙 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얼굴 각질 제거와 마사지, 레이저 시술 등을 즐겨받았습니다. 분명 피부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열이 많은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그 횟수가 잦다 보니 독이 되고 말았죠. 스트레스와 과로까지 겹쳐 직장을 그만둬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몸과 피부가 건강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경혈하고 근육의 근막에 자극을 하게 되면 피부 탄력도 많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탄력도 좋아지게 되지만 특히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 톤이 좀 이제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좀 색소 침착 때문에 많이 칙칙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많이 밝아지셨어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침치료, 약침치료, 배독 청열요법, MTS 치료 등으로 4개월간 집중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색소 침착과 피부결을 개선하는 MTS 치료를 종종 받고 있는데요.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시간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전신 건강까지 회복하면서 남들처럼 평범한 하루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저는 뭐 향신료 진한 음식이라든지 맵고 짭고 고춧가루 들어간 거, 마늘 들어간 거 예, 그런 음식을 다 가렸어요. 정말 애기들 3살, 4살 먹는 수준의 그 간도 슴슴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었어요. 정말 음식을 특히 더 많이 가렸던 편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이제 잠도 좀 푹 자고
제가 일 때문에 잠을 굉장히 잘 안 자는 편이었어요. 잠을 못 자는 편이에요. 보통 뭐 2-3시에 자고 막 이랬는데 잠도 그렇게 자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늦어도 10시에는 자고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해달라고 원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원장님 치료하시는 그 루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최대한 이제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99%까지, 98% 이렇게까지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저도. 저도 평생 일을 하다 안 하다 했던 사람이라서 일에 대한 큰 미련은 없는데요. 먹는 음식이 정말 얼큰하고 뜨끈뜨끈한 그런 국물 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피부는 외부 침입자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자 체온을 조절하고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인체 조직입니다. 만약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야 전신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피부 치료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치료해 오면서 가장 많이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피부 질환 발생 초기에 원인을 제대로 알고 치료하면 금방 마무리될 수 있는데 대개는 손쉽게 연고 등을 구입해서 바르기를 반복하다 보니 만성염증으로 진행하거나 증상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 변성까지 초래해서 이전의 피부 상태로 100% 돌아가기 힘든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피부 질환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원인을 제대로 알아서 치료한다면 치료 시간과 비용도 아낄 수 있고 피부 가려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오랫동안 겪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는 자신의 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오래되고 반복되는 피부 질환은 반드시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개선되어야 피부도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치료의 목표는 피부 질환의 개선이지만 그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 질환이 완치되고 나면 그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자신의 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 이빨이 잘해갖고 잘 씹어 먹으니까 요새는 그냥 부자 된 것 같아요.